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X에 중요한 입장 번복글을 올렸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린 일부 게시물을 후회합니다. 도가 지나쳤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번 입장 반복은 머스크가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올렸던 논란의 글을 삭제한 후 나왔는데요. 그 중에는 트럼프의 탄핵, 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미국의 문서에 트럼프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할 분은 에식스 대학교 교수인 나타샤 렌스테트입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바로 반응부터 여쭤볼게요. 앵커 질문입니다. 이 사태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나요? 이건 그냥 일론이 트럼프한테 굽신굽신 사과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교수님 얘기입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빠르게 물러섰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는 엄청난 영향을 가졌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저는 그가 좀 더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존 질서를 깨트리는 혼돈의 주자인 줄 알았는데 202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후원할 줄 알았는데요. 자, 교수님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만든 드래곤 우주선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번복했습니다. 결국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했던 모든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이 현실에서 나타나려면 최소한 2026년 중간선거는 되어야 하니까요. 반면에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당장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테슬라 주가가 15%나 급락해서 무려 1,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자, 교수님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들, 무려 17개 정부기관과 맺은 계약들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이죠. 그 계약들이 거의 100건에 달하고 총 30억 달러가 됩니다.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가 머스크를 조사하고 심지어 추방시켜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만큼 트럼프는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머스크는 사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트럼프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 그와 충돌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얘기입니다.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와 얽히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고 결국 다 굴복했는데요. 론 디센티스도 그렇고 마크 루비오도 그렇고 지금 머스크도 똑같습니다. 저는 거의 이 상황이 일종의 대결처럼 느껴지는데요.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과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지금 계류 중인 법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남자 앵커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소위 BBB 법안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 법안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그가 올린 사과 트윗을 보면 그의 태도도 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 법안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교수님,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태 그대로의 법안을 지지하는 글을 트윗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죠. 이미 이 법안이 수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릴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는 X에서 이 법안이 미국을 파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상원 내에서도 현재 형태의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형태로 이 법안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우려하고 있죠.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말싸움의 전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꿀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트윗을 하나 올리긴 했어요. 그가 LA에서 벌어진 트럼프의 시위 대응을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할 다른 방식들을 찾고 트윗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게 BBB 법안을 지지하는 건 아니더라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 앵커입니다. 머스크가 X에서 트럼프의 LA 시위 대응을 지지했던 걸 보면 말이죠. 어쩌면 이런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여전히 머스크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도 좀 짚어질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면에서 얽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몇 가지 이유들과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계약들, 또 머스크가 우주 프로젝트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기대는 부분은
머스크가 가진 SS의 영향력을 활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나 아젠다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교수님 얘기입니다. 머스크는 X에서 2억 2천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는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함으로써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또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들에 의문을 갖게 만들 수도 있겠죠. 교수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결국 머스크는 여전히 SS는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라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그것은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상황들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에 빠뜨린 트위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팀입니다. 자, 간밤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포드가 그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센싱 할 수 있는 최초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압도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포드 하면은 그 내연기관의 선두주자인데요. 자, 앞서도 그 북미 방식 낙스 표준 방식에 사실 포드가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그 낙스 방식, 그 테슬라 충전 방식을 GM도 뒤따라 뛰어들었고 지금 세계 표준이 된 그 시초가 바로 포드가 그 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자율주행 6월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면 여기에 또다시 포드가 첫 번째 주자가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70% 이상의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은행도 영상 중간 부분에 다시 알려드리고, 자, 간밤에 그 6월달 빅 이벤트 2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빅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바로 400을 돌파하고 500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중간 부분부터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X의 그 소식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그 여자 교수님 그 방송 인터뷰 내용을 번역해서 더빙 목소리로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트럼프와 머스크 이번에 결국은 파국을 봉합하는 그 충돌 이후에 파국을 봉합하는 모양새를 좋게 취했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그 남아 있지만 결국은 머스크 트럼프 모두 서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계속 제가 방송 중간에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의 2억 2천만 명 이상의 X 그 SNS 영향력을 사실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방금 BBB 법안에서 불거졌듯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런 쪽에 대해서 대놓고 그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격하면은 사실 4년 내내 대통령은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이 여자 교수님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줬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실 더 강경하게 계속 나가서 끝장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속도 면에서 우리가 FSD 자율주행 연방정부 차원의 그 규제 철폐 그리고 X를 화성으로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좋든 싫든 간에 칼자를 잡고 있는 현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차선책을 선택한 거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은 트럼프의 그 정책 많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은 고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사업에 있어서 FSD 자율주행 그 연방정부 차원의 전격 승인이라든지 그 X에 대한 스페이스X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정부계약 수주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머스크도 사업하는 CEO 입장에서 이 거대 그 정부를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좀 선택했다고 보여지고, 자, 서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많은 트럼프보다 머스크가 먼저 전화를 하고 또 X의 그 LA 사태에 대한 그 트럼프의 강경 진압 우호적인 트윗을 하면서 화해 무드 급기야 지난 밤에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전화했고 그러면서 이제
통 크게 화해를 했다. 이 소식이 이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좋게 끝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역시 테슬라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단기 노이즈나 소음 역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특히 지금같이 테슬라의 호재가 많은 시점에서 많이들 걱정한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번 그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그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그 공격 좀 후회한다. 자, 이런 취지로 최종적으로 트윗을 함으로써 그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 예전의 관계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예전 관계로 예전 그 15% 폭락전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요.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이 FSD 자율주행 지금 6월 22일 D-Day를 앞두고 좋게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윗을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당초는 6월 12일로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는데 기술의 그 사고에 대한 병적인 그 집착 이거를 이제 테슬라 측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6월 20일 정도가 정확하게 출시가 된다. 자, 이렇게 더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는 이제 트윗이 올라왔고 6월 22일이 제일 중요한 D-Day가 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6월 28일 날 고객에게 공장에서 바로 주문한 고객에게 직배송이 최초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1번, 2번 모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인데요. FSD 비감독 자율주행은 교통 그 운송의 그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인간 운전자가 예전에 마차가 그 포드 그 내연기관차에 대체되었듯이 이제는 전기차가 바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운전자가 그 FSD 자율주행에 그 핸들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그 운전으로부터 자유 이 어마어마한 이제 트렌드가 시발점이 이제 되는 거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운송비에 대한 그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차의 비감독 자율주행의 운송료는 1달러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우버나 개인 운전자, 인간 운전자가 하는 것보다 비용이 5분의 1 이상 저렴하다는 거죠. 자, 이게 더 많은 택시 이용자 그리고 인간 운전자의 그 운전을 바꾸면서 더 안전하면서도 더 빠른 운송 수단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큰 변화가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차를 주문하면 모두 사람이 그 탁배송을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정말 영화 속에나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기가 그 텍사스 찍어내면 바로 여기서 그 주문한 고객에게 바로 차가 비감독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6월 28일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6월 28일은 불과 6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 숨은 뜻은 엄청난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기술력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발표를 사실은 CEO가 직접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이미 그 일론 머스크 더 치밀하게 지금 완벽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공할 확률이 99%로 보여집니다. 자, 응원을 하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사과 트윗을 했죠. 그리고 그가 너무 세게 나갔다. 자, 일부 게시물 뭐 앱스타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벤스를 대통령에 앉혀야 된다든지. 자, 지금은 이제 이런 글이 다 삭제됐지만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조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만한 그런 이제 좀 과도한 트윗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발빠르게 이렇게 사과를 한 거는 후회를 한다. 이런 거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사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이제 뭐 잘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잘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트럼프는 일론에 대해서 나는 예전같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그 둘의 우정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그 느낌이 감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그 미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는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로 미국을 압박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율을
세게 올리면서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강공을 했는데 결국은 희토류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 해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 인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진핑 본인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이 정도로 중국 그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전 1기 때는 18개월 이상 끌었는데 지금 4월 2일 이후에 지금 6월이니까 불과 2달 만에 굉장히 빠르게 그 속도가 진행이 되는 거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사상 최초 테슬라가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로보택시 로고가 그 모델 Y 주니퍼 신모델이 주행하는 모습 일전에 알려드렸고요. 에피소드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326 다른 그 주요 주식들이 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성공했죠.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팔란티어는 $136 3.5% 플러스, 엔비디아는 소폭 조정 $142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387 4% 정도 내렸습니다. 아이온큐가 $39, 비트코인은 108K 하나로 1억 4,800을 기록하고 있고 도지코인은 26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슬라의 그 주가는 $326로 0.34달러 오른 우상향 마감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 전 주가 이제 다 회복을 했습니다. 빠르게 400을 돌파하고 500을 향해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부족한 수량을 생각보다 저가 매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 테슬라 주가 떨어지자 머스크 내가 지나쳤다. 트럼프에 사과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빅 이슈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재정의 문제점도 부각시키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조건 뭐 브로맨스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세게 나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이 머스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머스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유럽의 판매가 부진한데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사람들이. 그런데 이럼으로써 부진한 유럽의 테슬라 전기차 판매 그리고 이미지 개선 상당히 거뒀던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트럼프와 화해하면서 취할 건 취하고 다시 발빠르게 FSD 자율주행 전격 승인 그리고 화성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스페이스X의 사업 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그 배쳐갈수록 이 4년 임기 내내 그 2억 2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아들도 이제 대통령 출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일론 머스크를 보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둘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와 통화 후 너무 지나쳤다는 최종 트윗을 통해서 이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봉합이 되었는데요. 이 벤스 부통령과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중간에 물밑 역할을 하면서 머스크와 트럼프의 중재를 이끌었다는 그 후문이 전해지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것은 매우 좋았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무 나간 그 트윗을 했다. 이런 이제 트윗에 글을 올린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에 오늘 아침 발표한 그 트윗 성명을 인지했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다른 모든 주식이 빠졌는데 0.1%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빨간 그 테슬라 차 구입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계속 보유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6월 22일 일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그리고 6월 28일 토요일 6월 22일은 최초로 그 FSD 비감독 자율주행 오픈 그리고 6월 28일은 최초로 공장에서 그 테슬라 주문자에게 직배송. 자, 이 두 날짜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화해와 함께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00을 경우에 따라서는 돌파 공략을 할 수도 있고 400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500을 향해서 빠르게 갈 수 있겠죠.
자, 지금 모델 Y 주니퍼의 멋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포드가 이렇게 그 소일 메리트님이 이제 그 계정에 X 계정에 투표를 진행시켰는데, 압도적으로 포드가 테슬라 FS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최초의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다에 무려 70%가 투표를 했고, GM이 7.4%, 스텔란티스가 4.8%, 뭐 기아, 현대, 기타 다른 차들이 17% 이렇게 지금 투표 결과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포드가 이번에도 발빠르게 움직일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프 킬버그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테슬라의 그 소유주면서 그 오랫동안 내연기관 전문가였지만은 테슬라를 이제 진정으로 그 인정하고 있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조금 전 트윗에서 네덜란드 당국의 FSD 승인을 기다린 후 이후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좀 더 안전한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용한다면 인간 운전자들에 비해서 부상이 4배나 더 줄어든다. 그래서 당국에 유럽에서 테슬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 서둘러 테슬라 FSD 채택을 조금 독려해 달라는 그런 트윗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제 후에 대통령에 대한 너무 나간 그 댓글에 대해서 후에 트윗을 올리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차선책을 선택한 거죠. 현재로는 올해 제일 중요한 이슈가 테슬라 FSD 자율주행 1차 성공하는 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도 사실 이 성공이야말로 진정으로 테슬라 주가를 5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그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가 현명하게 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을 회복하는 것은 테슬라의 기업 그리고 주가 가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또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쏟아졌는데,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대형 배터리 주요 공급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업체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이 빈자리를 테슬라 메가팩이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자,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3,700명이나 자동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매년 무려 135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3,700명, 매년 135만 명. 적지 않은 그 분들이 그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방금 알아봤듯이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그 리스크는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망자 숫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FSD 자율주행이 성공이 인류를 위해서도 꼭 중요한 일이다. 이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조금 전 속보에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테슬라의 모델 Y 로보택시 야간 주행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에피소드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이렇게 뭐 혼잡한 교통도로, 특히 밤에서도 자율주행이 잘 작동을 한다는 거는 이미 뭐 기술 완성도는 끝난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6월 12일에서 6월 22일로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화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예 화해 모드 종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지 와일드 그 백악관 그 부실장 그리고 와이프는 지금 트럼프 그 머스크의 그 회사에 지금 취직을 했죠. 이 관계, 머스크와 트럼프가 다시 관계 회복하면서 둘의 그 이혼 위기는 지금 이제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그 본인의 트윗에 이 로보택시 로고와 함께 화염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의 그 짧은 영상을 공유를 했는데, 자, 로보택시가 이제 모든 거를 바꾼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트윗이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인생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건데, 뭐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사실 그 진정한 친구 한두 명 얻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화해는 앞으로 4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마가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빌 에크먼 얘기대로 또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도 테슬라의
$400, $500 주가 연말 $1,000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리오 나우팔님이 테슬라 로보택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문명의 업그레이드라고 글을 올렸는데, 우버 운전자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동안 일론의 그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은 조용히 교통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데요. 3번 보시면은 우버 또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는 물밑에서 조용히 이 교통의 카이스트, 그동안 우리가 교통하면은 내연기관차, 인간이 꼭 운전해야 된다는 차, 이런 인식에서 이제 인간이 운전 안 해도 되고 내연기관차보다 유지관리는 더 적게 드는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바로 테슬라 FSD 자율주행, 테슬라의 수직 계열 통합이 독보적인 전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애플처럼 지금 테슬라 FSD 자율주행 출시와 함께 테슬라가 더 날아오는 거는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 영상만 봐도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6월 28일 이 테슬라 공장에서 바로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같이 에피소드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짧은 열흘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테슬라 주식에 처음 진입한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장기 투자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테슬라 기업이라면, 우리가, 부족한 공부로 너무 걱정에 앞서기보다는 이 공부를 통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더 잘 알아두면서 좀 맷집을 키우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잘 살리셔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 씨앗으로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부족한 수량을 잘 채워나가시는 그런 알뜰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Today, but it's up 16% since Friday as the shares recover from the impact of that public feud between Musk and President Trump. Musk now publicly expressing regret for some of his social media posts about the president. And this all comes as the robo-taxi event has been pushed back. It's now scheduled for June 22nd, according to Musk on X,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For more on the stock and drama of it all, let's bring in the Wall Street Journal's Tim Higgins and KKM Financial and CNBC contributor Jeff Kilberg. I'm going to start with you, Jeff, so you can boil it down from a share point of view, because I'm just curious if you see this as a buy or a sell moment for a stock that Interactive Broker says continues to be probably its single highest volume name. I think it continues to be a buy, Kelly. If you're short, you are really going to be in trouble here because you're seeing momentum. But this has been sensational. Let's go back just a couple weeks ago. President Trump was giving Elon Musk a key to the White House. And all of a sudden, you saw the most public slap fight of all time. It went nuclear on Twitter. And now the richest man is all of a sudden being, looking conciliatory. And President Trump is maybe going to kiss and make up. So as we see this rebound, as we see the robo-taxi event, yes, being delayed, we are optimistic. I think it goes back to where it fell from at 350. But the next leg up is back to 400. So shorts are on the run. All right. So, Tim, I turn to you for the juicy, I don't want to call it gossip, but if you have some, feel free to pass it along. What's going on here? It seems like we're seeing the return of pragmatic Elon Musk, right? We saw really, really angry Musk last week, and now if things are cooling off and kind of the realization of, he's got to make things work with the president. One of the things I think is also very interesting is Trump himself seems to have tried to cool things off with Musk. These are two people with huge egos, with mercurial kind of ways of doing things, and Musk is a little bit of a threat to Trump, and Trump is a threat to Musk. And so in a lot of ways, you want to see them both go to their opposing corners and try to mend those fences. So that said, is it now a non-issue? Because the worst case scenario, I would think, if you're a Tesla shareholder, is a vindictive president who suddenly turns his administration against your, hopes on the regulatory front vis-a-vis robo-taxis and all the rest of it.
Absolutely. That is a huge threat that hangs out there. It might not just 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Musk, but what Musk's actions do or have done to rile the base, to rile those folks in MAGA, those folks in the administration who want to perhaps, take some vengeance for their boss. So that's one of the concerns hanging out there. And as you point out, Musk needs some help here from the government when it comes to rolling out robo-taxis across the country. Right now, there's a patchwork of regulations at the state level, and he has vocalized this desire to have a federal level kind of address a federal level solution. And we're not even going to get into SpaceX and all the other things he needs help with. Right, exactly. And that was already raised. Oh my God. Get into the car, put a seatbelt on, Okay. select the destination, and then start the ride. Okay. All right. As soon as I buckle up, the door closes. Select a destination. How about this? New York. Why not? Okay. No rear view mirror. No steering wheel. No pedals. A lot of people watching. Goes around the corner. Wow. No AC controls are probably on the touchscreen. There's no window controls. At a stop sign. Shows trip progress at the top. Just watch a movie, I guess. Wow. This looks like probably about a 24-inch screen, maybe. Any idea where I can find them? Wow. New police. Cybertruck police car. Okay. I would much prefer that. Traffic jam. Going around